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가족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손자 돌잔치 날 한 할머니가 사위의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는 이야기인데요. 설인 씨라고 했죠? 우리 사위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이건 뭐죠? 우리 사위 차에서 주웠는데요. 언제부터 저를 우롱했어요? 제가 아이 낳고 산후조리 할 때부터요? 이제 됐어.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도 우리 아이의 아버지도 아니야. 과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새벽 5시부터 불이 켜진 집이 있습니다. 바로 정순자 씨 댁이에요. 올해 58살인 순자 씨는 오늘 하루 종일 잠을 설쳤거든요. 내일이 첫 손자의 돌잔치 날이거든요. 어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순자 씨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돌잔치 준비는 이미 다 끝났어요. 호텔 연회장도 예약했고, 음식도 주문했고, 친척들 연락도 다 돌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순자 씨는 거실로 나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왜 이러나. 좋은 날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딸 민정이가 아기를 달래는 소리도 함께 들렸죠.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정이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32살의 민정이는 출산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뻤어요. 하지만 순자 씨 눈에는 딸의 얼굴에 피로가 깊이 밴 것이 보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래. 민정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육아가 조금 힘들 뿐이에요. 하지만 순자 씨는 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정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결혼 초에 보이던 그 반짝이는 행복한 빛이 사라지고 대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요즘 어때? 병원 일이 많이 바쁘다며? 순자 씨가 넌지시 물었어요. 민정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네. 요즘 정말 바쁘대요.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와요. 때로는 병원에서 자기도 하고. 순자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위 도연 씨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누가 봐도 완벽한 사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순자 씨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는 언제나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그 예의 바름이 오히려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마치 가족이라기보다는 남처럼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특히 민정이와 함께 있을 때의 도연이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그런 자연스러운 애정이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겉으로는 다정한 척했지만 순자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어요. 엄마, 저 좀 씻고 올게요. 민정이가 아기를 순자 씨에게 맡기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손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이가 들어왔네요. 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도연이를 보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연 씨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민정이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훨씬 진하고 관능적인 향기였어요. 게다가 셔츠 깃에는 작은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병원 일 많이 힘들었지? 순자 씨가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이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수술이 많아서요. 어머니, 내일 돌잔치 준비는 다 되셨죠? 응, 다 준비했어. 너도 피곤할 텐데 일찍 들어가서 쉬어. 순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경보가 울리고 있었어요.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거든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순자 씨에게는 더욱 그런 감각이 예민했습니다. 민정이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도연 씨는 아내에게 가벼운 인사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그런 따뜻함이나 그리움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서먹서먹했어요. 순자 씨는 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행복하면 뭐해? 저놈 눈빛이 늘 어딘가 흔들리잖아. 속으로 중얼거리며 내일 돌잔치가 과연 순조롭게 끝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돌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이것저것 챙기느라 분주했어요. 호텔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돌상에 올릴 물건들, 아기 갈아입힐 옷, 그리고 친척들에게 나눠줄 답례품까지 말이죠. 민정아, 준비 다 됐어? 순자 씨가 딸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엄마. 거의 다 됐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힘이 없어 보였어요. 순자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민정이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너 어젯밤에 잠 못 잤구나.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정이는 잠깐 손을 멈추고 거울 속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기가 밤에 자꾸 깨서요. 도연이는 피곤하다고 다른 방에서 잤어요. 그 순간 순자의 가슴에 뭔가 서늘한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돌잔치를 앞둔 아기 아빠가 다른 방에서 잔다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럴 일은 아니죠. 순자는 더 묻고 싶었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참기로 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우리 아들 돌잔치 날인데 기운 내자. 엄마가 컨실러 발라줄게. 순자는 딸의 다크서클을 가려주며 말했습니다. 민정이는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그때 도연이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출발 준비됐나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정말 근사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이의 넥타이가 새 것이었거든요. 평소에 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운 실크 넥타이였어요. 도연아, 넥타이가 새 거네. 순자가 넌지시 물었어요. 도연이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네. 병원 동료가 선물로 줬어요. 특별한 날이니까 새 넥타이를 매야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병원 동료가 그런 비싼 넥타이를 선물로 준다고요? 더욱이 남자 동료가 말이에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도연이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가족들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도연이의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서 순자는 계속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없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조수석 발밑에 작은 귀걸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작은 진주 귀걸이였는데 분명히 민정이 것은 아니었어요.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귀걸이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정이는 뒷좌석에서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도연이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순자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연회장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 새로운 넥타이, 그리고 이 진주 귀걸이까지.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치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연회장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순자는 도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어요. 가족들이 돌잔치 준비로 바쁜데 누구와 그렇게 급한 연락을 하는 걸까요? 도연아,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순자가 물었어요. 도연이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병원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도연 씨의 표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병원 일이라면 그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히 다른 일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도연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민정이의 친구들까지. 연회장은 점점 활기를 띠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도연이의 병원 동료들 중에 젊은 간호사들이 몇 명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여성이었는데 도연이를 보는 눈빛이 뭔가 달랐거든요. 순자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여성이 도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 아니었구나.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의혹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의심뿐이었죠. 돌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순자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복도에서 깊은 숨을 쉬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도연이와 그 화려한 원피스 여성이 가까이 서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둘의 모습이 그냥 동료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친밀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봤어요. 오늘 정말 조심해야 해. 우리 관계가 들통나면 안 되니까.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있어. 설이나 너무 걱정하지 마. 도연의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도연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돌잔치 자리에까지 그 여자를 데려온 거였어요.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주겠다고 말이죠. 돌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돌상에는 갖가지 음식들과 아기가 미래를 점치기 위해 잡을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손님들은 한복을 입거나 정장을 차려입고 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예쁜 아기네요. 할머니랑 똑 닮았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같이 아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순자 씨는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은 계속 복잡했어요. 아까 복도에서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민정이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딸의 얼굴에 깃든 불안감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민정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으니까 말이죠. 도연이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병원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점잖고 신사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도연의 시선이 자꾸만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그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 쪽으로 말이에요. 도연 선생님 축하드려요. 정말 예쁜 아들이네요. 병원 동료들이 차례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연은 능숙하게 응대했지만 순자는 그의 시선이 계속 어딘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까 복도에서 도연 씨와 이야기하던 그 여자였어요. 30살 안팎으로 보이는 그녀는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돌잔치 자리에는 다소 부적절해 보일 정도로 파격적인 차림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분명히 병원 관계자인 것 같은데 다른 동료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액세서리도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마치 파티에라도 가는 것 같았어요. 여자는 연회장으로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를 발견하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도연 선생님 축하드려요. 여자가 도연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유독 달콤하고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서린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도연의 대답에서 순자는 그 여자의 이름을 알 수 있었어요. 서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서린은 도연이와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일반적인 동료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마다 도연이의 팔을 살짝 건드리거나 하는 행동도 보였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자신의 사위를 유혹한 장본인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도연이었어요. 자신의 아들 돌잔치 자리에 그런 여자를 데려온 것도 모자라서 아내와 장모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다니요. 민정이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마 민정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들의 돌잔치 날이니까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순자가 딸에게 가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정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돌잔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돌잡이를 할 시간입니다. 돌상 앞에 아기를 앉혔어요. 아기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손님들도 모두 아기를 향해 시선을 집중했어요. 뭘 잡을까요?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자는 서린이 도연이에게 뭔가 속삭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둘의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것처럼 말이죠. 아기는 여러 물건들 사이를 기어다니다가 결국 청진기를 잡았어요. 오, 아빠를 닮아서 의사가 되겠네요.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도연도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런 아빠를 닮아서 의사가 된다고요? 가정을 배신하는 그런 아빠를 말이에요? 순자는 분노를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돌잡이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순자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 메인 테이블에 앉았지만 계속 설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설인은 도연이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술잔을 건네주거나 음식을 권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여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기에게까지 다가가서 이모가 예쁜 옷 사줄게 하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민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다른 여자가 이모라고 하며 다가가는 모습을 어떤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순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힘내라. 엄마가 있잖아. 민정이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의 뻔뻔한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저 간호사가 좀 이상하지 않나? 도연 선생님하고 너무 친해 보이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들의 더러운 관계를 폭로해주겠다고 말이죠. 딸과 손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계속해서 설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설인은 마치 이 집안의 일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도연에게 음식을 권하고 아기를 돌보는 신용을 하고 심지어 민정이에게까지 다가가서 언니 정말 아기가 예뻐요 하며 억지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저 여자 정말 뻔뻔하네. 순자는 속으로 치를 떨었어요. 불륜 상대가 아내 앞에서 저렇게 태연하게 굴 수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더 가관인 건 도연이었어요. 아내와 장모가 보는 앞에서도 설인에게 은근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병원 동료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설인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특히 설인이 아기를 안아보겠다며 다가왔을 때 민정이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안아봐도 될까요? 정말 예쁜 아기네요. 설인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정이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내줬지만 그 순간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기를 안은 설인은 마치 자신의 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아기, 이모랑 친해지자 하며 애교를 부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간호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나서는 것 같은데.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병원 동료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어색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밖으로 나간 것이죠. 복도에서 깊은 숨을 쉬며 화를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런 뻔뻔한 여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설인이 도연을 복도로 불러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재빨리 기둥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오빠, 오늘 좀 조심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설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라고 불렀어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고 있어. 너무 티내지 마. 오늘만 참자. 도연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아요. 눈빛이 무서워요. 설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이는 아직 모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도연과 설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순자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민정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 같았습니다. 순자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이 나쁜 놈들. 속으로 욕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할 때였거든요. 순자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거예요? 저도 이제 지쳐요. 설인의 목소리가 애원조로 변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게. 도연과 설인의 손을 잡으며 달랬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나타나봐야 그들이 발뺌할 것이 뻔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순자는 일단 연회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순자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화장실 다녀온 거야.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전과 달랐어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저 더러운 관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어요. 설인과 도연이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왔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제 그들에 가면 뒤에 숨겨진 더러운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설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도연 옆자리로 가서 앉더니 선생님, 이거 맛있네요 하며 자신의 젓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도연이 입에 넣어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연회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도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친척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설인 씨, 그만해요. 도연이 당황하며 설인을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거든요. 설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순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설인에게 다가갔어요. 설인 씨라고 했죠? 우리 사위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네요.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자를 쳐다봤어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저는 그냥 병원 동료예요 하고 더듬거렸어요. 동료가 그렇게 행동하나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정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아까 주웠던 진주 귀걸이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우리 사위 차에서 주웠는데요. 설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바로 자신의 귀걸이였거든요. 이제 폭풍이 몰아칠 차례였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본 설인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도연이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어머니, 그건 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손에 든 진주 귀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며
모든 사람들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친척들과 병원 동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서리는 목을 꿀꺽 삼키며 변명을 지어냈습니다. 그건 제가 언젠가 잃어버린 건데요. 혹시 병원에서 도연 선생님 차에 떨어뜨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 궁색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요? 순자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럼 병원 동료들끼리는 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나 보네요? 남의 차에 물건도 떨어뜨리고 돌잔치에 와서는 아기 아빠 입에 음식도 넣어주고 말이에요. 순자의 날카로운 말에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기마저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울음을 그치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민정이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말, 서린의 행동, 그리고 남편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인지 감이 왔거든요. 여보, 설마.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입니다. 서린 씨는 정말 그냥 동료일 뿐이에요. 귀걸이도 우연히 떨어뜨린 거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우연이라고? 순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연인가? 순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내용을 재생했어요. 아까 복도에서 녹음한 도연이와 서린의 대화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거예요? 저도 이제 지쳐요. 서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왔어요. 이어서 도연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어머, 저게 뭐야? 오빠라고 불렀네. 정말 바람 피우는 거였구나. 친척들의 놀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서리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뒤였어요. 민정이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의 아들 돌잔치 자리에 그 여자를 데려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도연이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민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사과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동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원래 화기애애해야 할 돌잔치가 순식간에 참혹한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서린이 민정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순자가 막아섰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어쩔 수 없었다고? 남의 남편 꼬시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순자의 호통에 서린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 됐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그때 민정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들, 언제부터였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울고만 있었고요.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 조용하고 순한 민정이에게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작년부터였어. 도연이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작년부터라면 민정이가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부터였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민정이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이 낳고 아파할 때부터?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출산 후 몸조리하느라 힘들어할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더러운 관계를 완전히 끝내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죠? 순자가 손님들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딸이 아이 낳고 고생할 때 저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친척들과 지인들은 모두 분노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너무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정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여기저기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이크를 쥐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돌잔치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서리는 견디지 못하고 연회장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도연이도 그 뒤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순자가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제 진짜 결판을 낼 시간이 왔습니다. 서린이 뛰어나간 후 연회장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민정이는 아기를 꼭 안고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님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이 충격적인 상황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순자가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사위를 불렀어요. 고개 들고 나를 봐. 도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친 그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움을 느꼈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딸이 아이 낳고 죽을 고생을 할 때 너는 다른 여자랑 즐거웠겠구나. 병원 동료들이 민망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 존경받던 도연 선생님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 몰랐거든요. 선생님 정말 실망입니다. 한 선배 의사가 한마디 던지고는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잠깐요. 순자가 손님들을 향해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을 똑똑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순자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민정이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도연이가 정말 바람을.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자는 딸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제 정신 차려야 해. 저런 놈과 함께 살 수 없잖아. 하지만 민정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좋은 남편이라고 믿어왔던 사람이 사실은 바람둥이였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때 도연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서린이가 자꾸 유혹해서.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자가 버럭 소리쳤어요. 지금 다른 여자 탓을 하는 거야? 남자가 그렇게 한심할 수 있어? 순자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여자 탓만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친척 중 한 명이 도연이에게 다가가서 따귀를 때렸어요. 이 나쁜 놈아, 민정이를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했어? 다른 친척들도 분노에 가득 차서 도연이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순자는 단순히 도연이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응징이 필요했거든요. 순자는 지난밤부터 계획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순자가 말하며 연회장 밖으로 나갔어요. 잠깐 후 돌아온 순자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사회자님, 스크린 좀 켜주세요. 순자의 말에 사회자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스크린을 켰어요. 순자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뭐예요? 도연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화면이 켜졌습니다. 거기에는 호텔 복도에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날짜를 보니 지난주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도연이와 설인이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떻게? 도연이가 경악했습니다. 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거든. 이미 한 달 전부터 너희들을 미행하고 있었어.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연이와 설인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심지어 쇼핑몰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순자가 말하며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가 설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사랑해, 빨리 만나고 싶어. 아내랑 이혼할 방법을 생각 중이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정이는 그 문자들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남편이 자신과 이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여보, 정말 나랑 헤어지려고 했어?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도연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거든요.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야? 순자가 버럭 소리쳤어요. 내 딸의 인생을 망쳐놓고 미안하다고? 내 손자의 아버지가 이런 쓰레기라고? 병원 동료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정말 실망입니다. 앞으로 병원에서도 어떻게 얼굴을 마주해야 할지. 동료들의 차가운 반응에 도연이는 더욱 절망했어요. 순자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이번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도연이가 설인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비싼 선물들을 사준 기록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이렇게 돈을 써댔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민정이는 그제야 왜 집안 살림이 빠듯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도연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으니까 말이에요. 순자는 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이제 결정할 시간이야. 이런 남자와 계속 살 수 있겠어? 민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순자의 강한 의지를 느끼며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갔습니다. 민정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서서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지금까지 순종적이고 착한 아내로만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정도현. 민정이가 남편의 이름을 정중하게 불렀어요.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남남이 된 거였죠. 고개 들어서 저를 보세요. 도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아내의 차가워진 눈빛을 마주하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던 그 눈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저를 우롱했어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임신해서 몸이 무거울 때부터요? 아니면 애를 낳고 산후조리할 때부터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지켜봤어요. 민정아, 그게 아니야. 도연이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민정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이미 다 봤잖아요. 문자 메시지, 호텔 영상, 통장 거래 내역까지. 더 이상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설인이 다시 들어왔어요. 얼굴이 눈물과 화장으로 엉망이 된 채였습니다. 아마 밖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설인 씨도 왔으니 좋네요. 순자가 설인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한꺼번에 정리하죠. 설인은 민정이를 보며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민정이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정말 사랑해서.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자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사랑? 남의 남편 뺏어가는 게 사랑이야? 아이 엄마 앞에서 뻔뻔하게 구는 게 사랑이라고? 순자의 호통에 설인은 더 작아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설인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병원 동료 중 한 명이 설인에게 다가갔어요. 설인 씨, 정말 실망이에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간호사 선배였는데 평소 설인을 아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앞으로 병원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 설인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직장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민정이가 아기를 순자에게 맡기고 도연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도연이는 어리둥절하며 일어났어요. 제가 언제 부족했나요? 민정이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밥 안 해줬나요? 빨래 안 해줬나요? 당신 뒷바라지 안 했나요? 아이 낳고 키우느라 밤새 고생하는 저를 보고도 어떻게 다른 여자랑. 도연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정이 말이 맞았거든요. 아내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았는데 자신은 그런 아내를 배신했던 거예요. 대답 안 할 거예요? 민정이가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말해줄게요. 저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단지 당신이 나쁜 놈이었을 뿐이에요. 연회장 안의 사람들이 민정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민정이는 누가 봐도 완벽한 아내였는데 도연이가 바람을 피울 이유가 없었어요. 도연 선생님, 병원 원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원장님도 오늘 돌잔치에 참석했다가 이 모든 걸 지켜본 거였어요. 내일부터 병원에 나오지 마세요. 사표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연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아내를 잃는 것도 모자라 직장까지 잃게 생긴 거였어요. 원장님, 제발. 하지만 원장님은 냉정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명예에 먹칠을 했어요. 환자들과 동료들의 신뢰를 잃었고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호부장이 설인에게 말했습니다. 설인 씨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일로 병원 분위기를 흐릴 수 없어요. 두 사람 모두 직장을 잃게 된 거였어요. 불륜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가정도 잃고 직장도 잃고 사회적 신뢰까지 모두 잃게 된 거였어요. 민정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당신은 더 이상 제 남편도 아니고 우리 아이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도연이는 절망에 빠졌어요. 민정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도연이가 매달렸지만 민정이는 단호했습니다. 용서요? 저를 몇 년 동안 속이고 제가 아이 낳고 고생할 때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심지어 이혼까지 생각했으면서 용서를 바라요? 순자가 딸의 옆으로 가서 어깨를 감쌌어요. 민정아, 잘했어. 이런 놈과는 헤어지는 게 맞아. 그리고 도연이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연아, 내가 의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족을 우롱해도 된다고 생각했니?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가정은 장난이 아니야. 이 아이 앞길에 흉터 남기지 말고 이제는 여기서 끝내자. 도연이와 설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더러운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했거든요.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모두 민정이와 순자 편에 서 있었어요. 민정아, 잘 결정했어. 그런 놈과는 헤어지는 게 맞아. 우리가 다 지켜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민정이는 아기를 다시 안고 남편. 아니, 이제는 곧 전 남편이 될 사람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잘 사세요. 우리는 이제 남남입니다. 돌잔치가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연회장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지만 이제는 쓸쓸함만 가득했어요.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민정이는 아기를 꽉 안고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정아. 순자가 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이제 집에 가자.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도연이는 여전히 연회장 한 구석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설이는 이미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병원 동료들도 모두 차가운 시선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진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가 남은 친척들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친척들은 모두 순자와 민정이를 위로했습니다. 순자야, 힘내. 민정이도 이제 자유로워진 거야. 그런 나쁜 놈과는 헤어지는 게 맞아. 우리가 다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가족들의 따뜻한 말에 민정이는 조금씩 마음의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기는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고 민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순자는 딸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말을 걸어봤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민정이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기를 재우고 모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민정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뭘 고마워해.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지. 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혼은 언제 할 거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해야 할 때였어요. 내일부터 변호사 알아볼게요. 위자료랑 양육비, 재산분할 다 제대로 받을 거예요.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순간 순자는 놀랐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했던 딸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니요. 그래, 그게 맞아. 내가 받을 건 다 받아야 해. 순자는 딸의 변화된 모습이 기특했어요.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 말이에요. 며칠 후 민정이는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아기를 안고 갔는데 아기는 엄마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는지 얌전했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민정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위자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양육비도 의사 수입을 고려하면 상당할 거고요. 민정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편 도연이는 정말로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원장님은 냉정했습니다. 다른 병원 취직도 쉽지 않을 거야. 의료계는 생각보다 좁거든. 도연이의 앞길이 막막해졌어요. 설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호사로 다시 취직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병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퍼져버렸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어요. 몇 주가 지나고 민정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한 거였어요. 엄마, 이삿짐 정리 거의 다 됐어요. 순자는 딸을 도우며 뿌듯해했어요. 민정아, 많이 밝아졌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정말 그랬어요. 민정이는 이혼 결정을 내린 후부터 오히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네, 정말 속이 시원해요. 이제야 숨 쉴 것 같아.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불행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니 정말 홀가분했어요. 새 집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아기 방도 따로 만들어주고 민정이만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들, 여기서 건강하게 자라자. 민정이가 아기를 안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이사한 지 한 달 후 민정이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기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순자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민정이는 마음 편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괜찮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정이가 기쁘게 말했어요. 면접 보러 가는 거야? 네, 내일 가봐야죠.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면접에서 민정이는 당당했어요. 아이가 있으시다고 하던데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은 민정이의 의지에 감동했어요. 결국 민정이는 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근무 환경도 좋았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민정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순자도 딸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민정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거든요. 아들아,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좋은 교육 시켜줄게.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서 글을 썼어요. 오늘의 복수는 단순히 치욕을 갚는 게 아니었다. 내 딸의 삶을 지켜내는 거였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희로애락의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더라. 정말 그랬어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디고 나니 더 밝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정이와 아기 그리고 순자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